여러분 3교시에서는 그 책이 이제 개정이 이제 됐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이거는 이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2021년 개정판을 이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뀐 내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바뀌었다 보기엔 그렇고 좀 추가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개요와 역사였는데 개요와 발달사 뭐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앨런 튜링부터 딥러닝까지 그 어떤 흐름을 좀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그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 이제 요거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다시 활성화 뭐 부흥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교재를 요 색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요거 이제 바뀐 거 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요 마크가 뭐냐면 그 매년마다 이제 도서를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한국 출판 뭐 문화진흥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교양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은 작년에 이제 그 이전 버전을 설명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크게 다른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을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이제 몇 개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네,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기 두뇌 능력의 근원,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 요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뒤에 좀 있었는데요. 저 앞으로 가져와서 나중에 어떻게 중복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시스템 퍼지 이론 하면서 그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퍼셉트론 이론을 이제 로젠블럿이 얘기를 하면서 신경망 구조를 처음 얘기를 했어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 동작하는 이게 그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곤충, 뭐 동물, 뭐 보통 이제 우리의 뇌는 그 여러분들이 포유류라는 말 얘기 들어봤죠? 포유류, 그렇죠?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그 엄마의 어떤 그 배 속에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거는 뇌 구조가 전반적으로 뇌 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그 일반적인 공통적 특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곤충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사람의 뇌 구조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보고 말하고 듣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모든 인지적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란다거나, 그렇죠? 불을 보면 뭐 이렇게 뭐 도망간다든가 하는 어떤 기본적인 인지적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이 동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리 지르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좀 위험한 상황이면 인지를 해서 이제 다시 피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뇌 구조에서 우리가 시냅스라는 이제 그 시냅스 안에 이제 뉴런이라는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단정 짓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그래도 여태까지 그 다양한 인공지능을 전문가 시스템, 그 사례 기반 추론, 그 다음에 뭐 그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또 있어요. 쭉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다소 성능이 좀 좋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딥러닝에서 활용이 되면서 인공신경망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인정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딥러닝의 인공신경망 구조를 이제 활용을 했고요. 다른 물론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썼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성능, 뭐 성능이라고 하는 건 사람처럼 잘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거다 이런 얘기. 신경망은 요건데 그거 똑같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로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지능이죠. 이거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지능,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도 요 머리 이게 두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킨슨병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치매. 그러니까 뭐 아직도 그 원인을 이제 그 의료나 아니면 과학 분야에서 그 원인을 이제 규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요 영역은 상당히 그 연구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 컴퓨터 과학, 뭐 인지 과학, 뇌 과학에서는 뭔가 단백질 구조로 돼 있긴 한데 그 안에 그 뉴런이라는 그 단백질 구조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뉴런끼리의 전기적인 신호, 어떤 그 뇌의 그 어떤 정보 전달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주고받는 게 뉴런이라고 이제 그 밝혀는 지었어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게 뉴런인데 노드 그다음에 링크 이제 그래서 이제 컴퓨터 IT 쪽 분야에서 노드와 링크로 그것도 이제 여기서 요까지 전달하는 게 층이 입력 그 다음에 중간 히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출력. 이 출력이 여기서는 다시 입력이 되겠죠. 입력 그래서 이제 뭐 히든 그 다음에 출력.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해석을 해요. 나중에 또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그 챕터가 하나 아마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할그 9장이네요. 신경망. 여기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뇌과학의 이제 그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 허벨과 위젤이라는 분. 이분들이 이제 뉴런 구조 그러면서 이제 저 두뇌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제 뉴런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안에를 좀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보면 요게 핵심적인 이제 단백질인데 핵이 있고 여기 돌기들이 막 나와 있고 세포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요게 이제 다른 뉴런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는 파악이 됐어요. 이런 구조로 뇌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뭔가 행동을 하거나 인지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보거나 하는 거가 다 이러한 뉴런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컴퓨터 월드로 와서 어떻게 되냐? 노드와 링크.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노드는 그 레이어가 3개. 입력, 히든, 출력. 그다음에 이제 요 히든 레이어를 많이 가져가면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판단하고 추리하고 예측하고 분류하고 뭐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딥러닝으로 가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고등학교 때 요걸 다 배웠을 거예요. 그쵸? 인간 뇌의 구조는 이제 뭐 이렇게 측면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고,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이것도 이제 사람이 알아내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좌뇌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말하거나 논리적인 계산, 분석, 이쪽에 이제 좌뇌가 발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은 좀 약간 예술적, 이제 뭐 음악, 문학, 공간, 추상, 이제 창의적인 뭐 이런 거, 여기 논리적인 거. 그러니까 뭐 이쪽은 공학, 이쪽은 인문사회, 문화, 예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사람이 이제 어느 쪽 뇌가 발달되느냐, 뭐 둘 다 골고루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것도 요 안에 이제 다 뉴런적 구조죠. 뉴런. 물론 이제 왼쪽과 오른쪽 연결하는 것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인공신경망 구조로 이제 저희들이 매핑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 배경이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 뇌과학 요즘에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 이제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치매를 예방할 수 진단, 예후를 예측하고 하는 인공지능적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의료 쪽 교수님하고 IT,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교수님들이 같이 좀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의 질병을 미리 진단하면 예측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법을 미리 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예방을 하고 이미 치매는 이제 치료법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좀 이제 늦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오는 거를 좀 늦춰지고 하는 뭐 어떤 치료 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방법들, 이제 교육 방법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현재 어떤 뉴런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1년 안에 뭐 치매가 걸릴 확률이 뭐 80% 이상이다.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거의 핵심은 바로 인공신경망이에요. 인공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다 합니다. 물론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기법들이 다 쓰이고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이런 기법들이 다 혼합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인공신경망 구조를 설계하고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능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흉내내려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결국.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은 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는 여러분들 늘 생각하죠? 어떻게 가는 것이 빠를까? 어떻게 가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까? 그렇죠? 뭐 오늘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걸 다 논리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라면 끓이는 것도 다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이미 학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학습에 당연히 패턴 인식도 일종의 학습이에요. 뭐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정문을 보고 이게 당연히 팩틱대학교라고 느끼는 것처럼 저게 자동차야. 저게 뭐야. 그죠? 저건 커피숍이야. 이건 커피야. 이거는 이 이미지는 고양이야. 뭐 이거는 강아지야. 라고 하는 게 다 여러분들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텍스트로 학습을 했던, 이미지로 학습을 했던, 동영상으로 학습을 했던, 엄마한테 배웠던, 아빠한테 배웠던, 뭐 선생님한테 배웠던, 어쨌든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패턴에 대한 인식이 뇌의 어딘가에 아까 기억력 쪽에 좌뇌나 우뇌 쪽에 뉴런이 간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뉴런이 좀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이거를 사람은 못 알아보는 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이름을 기억을 못 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치매니까 뉴런 구조가 문제가 생겨서 연결고리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학습이라는 말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도 뒤에 가보면 새로운 교재에서는 8장 머신러닝. 학습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아니면 뭐 준지도학습도 있는데 크게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 비지도학습을 자율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입력과 출력값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데 더 어떤 강화, 더 이제 자세하게 학습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아마 학습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머신러닝, 기계학습,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컴퓨터보다 잘하거나,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사람하고, 그러니까 알파고죠. 그러니까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 그럼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쵸? 그걸 이제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인공지능의 목표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당연히 하겠지만 단독 반복적인 계산 이거 이제 컴퓨터를 못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감성적인 거, 기억력적인 거, 추상적인 거, 창의적인 거, 예술적인 거, 뭐 이런 거는 사람이 여전히 알파고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초창기 이제 인공지능 언어 개발 언어예요. 요즘 뭐 파이썬이나 R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 계산력이라든지 뭐 기억에 대한 저장 능력 이런 것들은 사람이 컴퓨터로 못 따라가죠. 근데 반면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상상력, 직관력, 이해력, 공간적 능력 이런 것들은 아직도 뇌가 더 알파고보다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여전히 이제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지금도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게 뭐예요? 요게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들이 따라가려고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는 걸 어떻게 하면 흉내낼 수가 있지? 사람이 판단하는 직관력을 척 보면 안다. 척 보면 이게 남자다.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컴퓨터가 척 보면 이미지를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떻게 알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고 척 보면 고양이다. 척 보면 저 뭐다. 그렇죠? 사람 목소리를 보고 여러분들 제 목소리를 보고 눈 감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알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그게 이제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여성 목소리를 일부러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사람은 다 알아요. 흉내내는 거구나. 물론 이제 그거를 기묘하게 그 뭐 배우들이 이제 속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알아듣기가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 목소리를 흉내낸다든지 남성이 여성 목소리를 흉내내더라도 사람은 어느 정도 눈 감고 듣더라도 알죠. 아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직관력이에요. 하지만 알파고더러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챗봇 아니면 이제 뭐 그 비서 여러분들 그 음악 틀어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컨 틀어줘 뭐 이런 걸 아는 거는 지금 그 목소리에 대한 명령어만 아는 거지 이 사람 이 시스템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아직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관력이 여전히 사람을 따라오긴 아직 먼들다.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리 판단 능력, 눈치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엄마가 지금 화났어. 용돈 달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컴퓨터는 아직 몰라요. 무조건 용돈 주세요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말이나 어떤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느끼는 눈치는 사람이 아직도 앞서가요. 교수님이 화가 났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눈치로 알 수 있는 거는 아직도 사람이 빨라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람보다 더 눈치가 빠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상 능력. 이걸 보고 이게 사람이로구나. 이 안에 전구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지? 뭐 반짝이는 거, 생각을 하는 거, 창의적인 걸 나타내는 거로구나.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걸. 그쵸? 하는 것들은 아직도 사람이 앞서간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이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요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조사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IQ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뭐 대부분 이제 전기분포를 따라요.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쪽에 아주 좋거나 나쁜 사람은 적고 대부분 여기 이제 85에서 115 사이에 몰려 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가 이제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그 학습을 하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공부를 해봤지만 IQ 좋다고 하는 학생이 그 성적이 좋거나 뭐 이런 학습 능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 노력을 하는 거죠. 학습의 반복적인 얼마나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느냐 그게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들어와요. 학습을 많이 하느냐 데이터가 좋은 거냐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거냐 그렇죠? 데이터가 정확한 거냐 신뢰적인 거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성능이 달라져요. 학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엄마 아빠 선생님들 공부해라 노력해라 이러는 게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에도 와가지고 학습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 성능이 좋다 우수하다 신뢰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좀 뭐 동물은 당연히 이제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레포트를 냈죠. 그래서 그 포스트, 에드모드의 포스트를 하는데 학번 성명을 적어 주시고 짝수 홀수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까지 일주일 시간, 수업 시간,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니까 학번 이름을 반드시 적어 주세요. 그래서 뭐 파일을 첨부하지 말고 거기서 간단하게 요 아이디를 좀 적어서 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예전에는 이게 저기 뒤에 실습하는 게 이제 뒤에 별책으로 나왔는데, 요게 이제 매번 이제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아마 설명을 이제 할 건데, 요거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해당 사이트에서 이제 요 사이트가 요건데요. 요 사이트 howold.net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웹 클라우드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사이트에서.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이, 남성이고 31살. 이분은 여성이고 31살.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인데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른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좀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개의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데 이게 흑백이다 보니까 남성인데 48세로 이거는 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 졸업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근데 요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요게 이제 그 픽셀이에요, 픽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노화 정도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것도 좀 보면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데이터를 피팅을 못하는 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남성 이것도 56세, 그렇죠? 여성 37세. 뭐 이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것저것 해봤는데 강아지 저희 집의 강아지인데요. 이런 거는 couldn't detect any face, 그렇죠?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인데요. 이름은 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제 뭐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정확도가 그래도 좀 높은 게 제가 보니까 요거더라고요. 요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분 아시죠? 안성에 이제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요 분이 나이가 정확하게 맞아요. 대충.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사진이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걸 가지고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보면, 요거는 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이미지가 일부러 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미지 픽셀을 왜곡되게 했더니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CNN이라는 거 그래도 좀 획기적인 뭐 이런 아이디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성능 자체는 아직도 여전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분은 이제 좀 맞는 것 같고, 요 분은 아니에요. 38살 아닙니다. 여성 남성은 대충 정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얼굴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좀 여성 남성은 정확도가 좀 높고, 나이를 예측하는 거는 아직도 좀 좀 이제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요죠. 그래서 좀 이제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요 기술은 저희들이 나중에 CNN이라고 컨볼루셔널 뉴럴 신경망 중에 신경망의 그 구조나 알고리즘에 따라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미지는 CNN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 활용되냐면 자동차, 자율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그 다음에 지능형 CCTV,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에 대해서만 요거는 이제 개발했는데, 다양한 그것들이 지금 이제 활용이 이제 되고 있어요. 요거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미지 인식, 동영상 인식, 패턴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 챕터마다 지금
실습을 이제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이라고 하는 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희 과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 파이썬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실습을 해보는데, 코딩. 근데 여기에서는 코딩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습이라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주로 서비스죠. 시스템을 이제 한 번씩 활용해보고 그 의미를 좀 인식을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미지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과제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다음 주까지 잊지 마시고 에드모드에 업로드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까지 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에드모드 포스트나 저희 이메일, 전화로 이용해 주셔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